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로 듣는 동화는 미국의 작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이 1911년 발표한 비밀의 화원이라는 책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잃고 멀리 인도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소녀 메리가 겪게 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바쁜 요즘의 어린이들을 대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씨앗이 움트고 꽃이 피어나는 마법의 화원으로 초대합니다. 자,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마법의 화원으로 떠나볼까요? 제1장 혼자 남은 메리. 메리 레녹스가 인도를 떠나 요크셔에 있는 고모부와 살기 위해 미셀스 화이트 장원으로 왔을 때 모두들 저렇게 못생기고 밉살 맞아 보이는 아이는 난생 처음이라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인도에서 태어난 메리는 어려서부터 늘 병치레를 해서 얼굴이 노릇게 했고 머리카락도 푸석거렸습니다. 영국 정부의 높은 관리였던 아버지는 인도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늘 시간이 없었고 어머니는 파티에 가서 사람들과 즐겁게 춤추고 놀기 바빠 메리는 부모님 얼굴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리는 부모님 대신 아야의 손에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하인들은 메리를 달래기 위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며 키웠고 메리가 6살이 되었을 때에는 아주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폭군 같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메리가 9살이 되던 해 아주 끔찍하게 더운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메리는 잠에서 깨자마자 침대맡에 낯선 하녀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어? 어서 내 아야를 데려와. 저 아가씨, 아야는 이제 여기 올 수 없습니다. 몰라. 빨리 내 아이를 데려와. 어서! 메리는 화를 발칵 내며 하늘을 마구 때리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뭔가 달랐습니다. 아야뿐 아니라 다른 원주민 하인 몇몇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아무도 무슨 일인지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메리가 정원에 나가 혼자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영국에서 온 젊은 장교와 베란다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비단처럼 부드러운 머릿결에 오뚝한 코, 커다란 눈망울, 호리호리한 몸매에 날아갈 듯 하늘하늘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늘 화사한 웃음을 짓던 어머니가 오늘은 무슨 일인지 두려움에 가득 담긴 눈으로 젊은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나빠졌나요? 부인께서는 벌써 2주 전에 산으로 피하셔야 했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어리석게도 그 바보 같은 파티에 참가하느라 여기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정말 어쩌면 좋지요? 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보였습니다. 그때 하인들 숙소 쪽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젊은 장교가 말했습니다. 하인들 중에 벌써 누군가 병에 걸려 죽은 모양이군요. 두 사람은 곧 돌아서서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날 메리는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콜레라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곳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요. 또 하인들의 숙소에서 들려오던 울음소리는 바로 병에 걸린 아야가 막 숨이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걸 말이에요. 겁에 질린 메리는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도요. 아무도 메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계속 울다가 잠들고 깨어나면 또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문득 잠에서 깬 메리는 배가 고파 살금살금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과일과 비스킷 몇 개를 먹고는 목이 말라 식탁 위에 놓인 포도주도 마셨습니다. 달짝지근한 포도주를 마시자 졸음이 쏟아져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울음소리와
바쁘게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이 난 메리는 방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졸음을 참을 수 없어 침대에 쓰러져 죽은 듯 잠을 잤습니다. 메리가 잠든 사이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밖에서 뭔가를 옮기는 소리가 났지만 메리는 방해받지 않고 푹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메리가 깨어났을 때 누군가 베란다를 지나 집 쪽으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끔찍해. 그렇게 아름다운 부인이 죽다니. 이 집에 조그만 여자애가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 애도 죽었나 봐.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하더군.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곧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방 한가운데에는 누가 봐도 못생기고 심술궂어 보이는 아이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이 집에 남겨두고 모두 가버렸다는 생각에 잔뜩 심통이 난 메리였습니다. 덩치가 큰 장교가 메리를 보고는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여기 아이가 혼자 있어. 그런데 얘는 대체 누구지? 나는 메리 레녹스예요. 근데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죠? 메리는 배가 고프고 화가 나서 당돌하게 물었습니다. 장교가 안타깝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 가엾은 꼬마야. 내게 올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단다. 메리는 곧 어머니와 아버지가 콜레라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던 하인들은 모두 뿔뿔이 도망을 쳐서 이 집에는 정말 메리 혼자 남아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발견된 메리는 가난한 영국인 목사의 집에 잠시 맡겨졌다가 영국 요크셔의 미슬스 화이트 장원에 사는 고모부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의 아이들은 메리의 고모부인 아치벌드 크레이븐 씨가 성격이 고약한 곱사등이일 거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메리는 어느 장교 부인을 따라 영국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영국의 기숙학교에 입학시키러 가는 길에 메리를 영국 런던까지 데려다 주기로 한 것입니다. 긴 항해를 끝내고 배가 런던에 도착하자 장교 부인은 메리를 마중 나온 미셀스 화이트 장원의 가정부인 메들록 부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메들록 부인은 메리를 보고 놀라 말했습니다. 마압소사, 정말 못생긴 아이로군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도 예뻤는데. 크면 차차 나아지겠지요. 혈색도 좋아지고 심술궂은 표정도 좀 나아질 테지요. 하지만 미셀스 화이트에 가더라도 나아질 건 하나도 없을 텐데요. 두 사람은 메리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메리는 지나가는 버스와 택시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모부와 고모부네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데 곱사등이가 대체 뭐지? 다음날 메리는 메들록 부인과 단둘이 요쿠시로 떠나는 기차를 탔습니다. 메리는 어딘가 촌스럽게 생긴 메들록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를 메들록 부인의 딸이라고 생각할까봐 메들록 부인과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습니다. 정말 못생기고 볼품없는 아이로군. 게다가 예의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어 보이고. 메들록 부인은 까만 드레스에 까만 모자를 쓴 메리의 노르스름한 얼굴과 푸석거리는 머리카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메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지금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나요? 저 멀리 황무지 끝에 있는 600년쯤 된 음침한 저택이랍니다. 저택에는 오래된 골동품과 그림이 걸린 방이 100개쯤 있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은 문을 잠가 놓았지요. 그런 집에 가게 되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뭐? 방이 100개나 있는 저택이라고? 메리는 메들록 부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얼른 관심 없는 척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내 기분이 어떤 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머나, 꼭 어른처럼 말을 하는군요. 사실 전 주인님이 무엇 때문에 아가씨를 데려오라고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인님은 딴 사람에게 관심을 쓰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사랑하던 부인이 돌아가셔서 그런지도 모르지만요. 고모가 죽었어? 메리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메들록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마님이 돌아가시자 주인님은 점점 더 괴팍한 분이 되셨어요. 어릴 때부터 주인님을 돌봐드리는 피처씨 외에는 아무도 안 만나신다니까요. 메리는 황무지 끝에 있는 넓은 장원과 방이 100개나 딸린 큰 저택, 그리고 괴팍한 곱사등이 남자를 떠올리자 마음이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메들록 부인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 일러주었습니다. 주인님을 만날 기대는 하지 마세요. 자기가 할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고요. 참, 아무 방이나 막 들어가면 안 돼요. 괜히 여기저기 기웃거려서도 안 되고요. 알았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싶지도 않을 거야. 메리는 심술궂은 얼굴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메리는 기차가 스와이트 역에 도착할 때쯤 잠에서 깼습니다. 스와이트 역은 아주 조그마했고 기차에서 내린 사람은 메들록 부인과 메리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역 밖에는 근사한 사륜마차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차가 출발하자 메리는 푹신한 쿠션이 있는 구석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메들록 부인에게 불쑥 물었습니다. 그런데 황무지가 뭐야? 조금 후에 창밖을 보면 황무지가 뭔지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황무지를 약 8km쯤 달려야 장원에 도착하거든요. 밤이라 제대로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뭔가 눈에 띄는 건 있을 거예요. 메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가자 이제는 산 울타리와 나무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메리가 더욱 바짝 창문에 얼굴을 댄 순간 마차가 풀쩍 튕겨져 올라왔습니다. 메들록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 이젠 황무지에 완전히 들어섰어요. 마차 등불에서 나온 노란 불빛이 울퉁불퉁해 보이는 길을 비추었습니다. 그 길은 덤불과 키 작은 풀 사이를 비집고 끝없이 펼쳐진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새 비가 멈추었지만 바람이 이상한 소리를 내며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난 여기가 싫어. 메리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윽고 마차가 비탈길을 오르자 처음으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메들록 부인이 반가운 듯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따끈한 차를 마실 수 있을 거예요. 메들록 부인이 조금만이라고 말하고 나서도 마차는 정문을 지나 3km나 더 달렸습니다. 마침내 나무 터널을 지나 크고 길게 지어진 저택 앞에 멈춰섰습니다. 쇠 빗장에 걸린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자 넓은 회랑이 나왔습니다. 문을 열어준 하인 옆에 서 있던 말쑥하게 차려입은 호리호리한 노인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님은 아가씨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시니 아가씨를 방으로 모셔가시오. 주인님은 내일 아침에 런던으로 바로 떠날 거요. 잘 알겠습니다, 피처씨. 메들록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메리는 메들록 부인을 따라 넓은 계단을 올라가서 다시 기다란 복도를 지나 문이 열려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난로에는 불이 지펴져 있고 테이블 위에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메들록 부인은 메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이 방과 그 옆방이 아가씨가 지낼 곳이랍니다. 반드시 이 두 방에서만 지내야 해요. 여기저기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메리는 이렇게 하여 멀고 먼 미셀 스와이트 장원에 도착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처럼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날은 처음이었습니다.